8월 콩밭에서 할 일 5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한여름 8월 콩, 그 중에서도 서리태 밭에서 할 일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 장마는 유독 비가 많이 와 습해에 몹시 취약한 콩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지 싶습니다. 지난달 7월은 서리태 순지리기 달이죠. 아시다시피 순지리기는 웃자람을 막아 도복을 방지하는 동시에 격가지를 많이 나오게 해 수확량을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순지리기를 모든 서리태에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람의 속도가 더디거나 파종 적기보다 늦게 심은 경우라면 순지리기를 1회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리태는 8월에 들어서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파종 시기와 생육 상태에 따라 조금 이르냐 늦느냐의 차이는 있으나 8월 개화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에서 개화 시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리태 역시 똑같습니다. 생육기간 5개월 정도라는 긴 기간에서 8월이 어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지리기는 개화 전에 끝낸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7월 안에 끝낸다가 됩니다. 하지만 8월 초순에도 아직 개화하지 않았고 잎과 줄기가 무성하다면 순지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2번의 순지리기를 했는데도 잎과 줄기 상태가 과본무라 판단되면 서리태꽃이 몇 개 피기 시작한다 해도 개의치 마시고 3번째 순지리기를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서리태 농사를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리태는 위를 쳐내고 옆으로 키운다. 서리태는 메주콩에 비해 웃자람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죠. 순지리기가 끝났어도 한 뼘 정도 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리태 순지리기는 20cm 정도 더 자란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2차 순지리기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금세 다시 무성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리태 파종 간격을 50cm 정도로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다 이 때문이고요. 만약 포기 간격이 좁아 옆으로 늘어나는 격가지들이 서로 겹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통풍이 되지 않고 햇볕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꽃송이가 달리지 않고 포기 가운데는 이파리도 없는 빈 공간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제 경험상 40cm는 조금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육 상태가 좋을 때를 말하는 거지만요. 굳이 7월과 8월에 할 일에 대해 나누어 요약하자면 7월엔 순지리기, 북주기, 잡초 제거가 중요하겠고 8월은 다음 5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8월 서리태밭에서 할 일 5가지. 첫째, 마지막 순지리기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 이론서에 따르면 마지막 순지리기는 개화 10일 전에 하고 개화가 시작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8월 초순에도 개화하지 않는 서리태밭 많습니다. 더구나 개화 10일 전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 때문에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8월 초순이라도 개화가 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지리기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텃밭 서리태 생육 상태가 되면 물론이고요. 둘째, 추비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콩은 뿌리 혹박테리아와 공생관계를 유지해 질소 비료 성분의
30 내지 70%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콩에겐 추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에는 하나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뿌리 혹박테리아가 콩의 일생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콩의 꼬투리가 맺히고 종실비대기에 이르면 뿌리 혹박테리아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뿌리 혹박테리아 질소 고정 능력은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힐 때가 바로 최절정기가 된다는 거죠. 종실비대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콩알이 커지며 여물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질소 고정 능력을 가진 뿌리 혹박테리아가 기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질소 비료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리태에게 추비를 주는 일이죠. 이때 추비 양은 30평 정도라면 600g 정도를 넣는 소량입니다. 질소를 과하게 주면 어찌 되는지는 번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스톱하렵니다. 셋째, 물주기입니다. 콩밭에 물을 줘요? 콩은 습해에 약하다면서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것도 자주 많이 입니다. 콩이 습해에 약한 건 맞습니다. 때문에 장마가 끝난 8월이라 해도 집중폭우에 항상 신경 써야 함은 맞습니다. 이제 농진청 자료에 따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은 꽃이 필 때부터 약 1개월간에 전 생육기간에 필요한 수분 80% 정도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꽃이 필 때부터 약 1개월간에 전 생육기간 수분 필요량 80%를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꽃이 필 때가 언제죠? 그렇습니다. 8월 초순입니다. 그렇다면 8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의 수분 부족은 콩 농사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치명적 약점이 되는 겁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콩 수확량에 물 부족이 미치는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꽃이 필 때 14%, 꼬투리 비대기엔 20%, 종실 발육기엔 26%가 감소한다네요. 이때 물주기 여부에 따라 콩 수확량이 결정된다는 것 아닌지요. 8월 초순부터 9월 초순 한 달간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물꼭지 손에서 놓아선 안 된다 이겁니다. 순지르기, 북주기, 잡초 제거를 아무리 잘했다 한들 수분 부족이 되면 도로 무공이죠. 개화기부터 한 달간은 그 어떤 작물보다 물을 많이 요구한다는 점 잊지 말았음 합니다. 넷째, 잡초 제거, 북주기, 줄매기입니다. 8월엔 서리태 줄기와 잎이 어느 정도 무성한지라 7월보다는 잡초 문제가 적다 여기고 소홀히 하기 쉽죠. 그러나 8월은 서리태에게 많은 영양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양분과 수분을 잡초에게 빼앗기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잡초는 제거 대상입니다. 처음 설치 당시 인력과 비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비닐 멀칭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주기가 잘 안 되었다면 토복이 염려됩니다. 고추처럼 줄을 매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좋겠지요. 다섯째, 병충해 방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리태는 노린재 피해 이외에는 큰 병충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차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8월이면 수확까지 아직도 90일에서 100일이나 많은 기간이 남은 때입니다. 수시로 서리태 밭을 예찰하고 미리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함이 좋습니다. 또한 약간의 징후라도 보이면 즉시 대처하심이 맞고요. 특히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은 특별한 병충해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예방적 방제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소식에 따르면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 시작한 지 14년 만에 신품종 개발에 성공하여 2022년 국가품종 목록에 등재한 도복에 강하고 다수학이면서 성숙기가 10월 27일인 중만센종 새바람과 다수학이면서
성숙기가 10월 21일로 더 빠른 경흑청이 전국 농가에 널리 보급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뭐니 해도 노화 방지에 좋다니 서리태 일단 먹어볼 일이며 더불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좋다는 서리태 농사 올해도 대풍 이루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